근데 저는 연예인들도 물론 제가 들어가죠. 이분이 연애 중인지 헤어졌는지 저는 딱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배경음악이 갑자기 슬퍼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먹구름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서로 사귈 때는 팔로잉을 해요. 팔로잉이라는 게 있어요. 아 서로를? 아니 그런 건 알죠. 그런 건 알죠. 하는데 이제 헤어지고 나면 바로 언팔로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예전에 사귀었던 윤현민 씨랑 전소민 씨 같은 경우에 전소민, 윤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귈 때는 팔로잉을 하고 또 같은 장소에서 찍었던 사진을 올렸다가 헤어지고 나니까 바로 언팔로우를 하고 또 신화의 이민우 씨와 모델 고소연 씨도 같은 경우였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예. 들은 얘기는 저 제 얘기 같은. 허한 기자를 닮아가네요. 예. 정말 마음에 드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사진이 아닌 다른 예쁜 여자나 정말 잘생긴 남자 사진을 올려놓고 대시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온라인상에서는 충분히 뭐 네.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얼굴이 안 나와서 중국에서는 한번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이영만리를 이렇게 가가지고 그 얼굴에 반해가지고 이게 뽀샵이었다 이래가지고 뭐 실제로 폭행이. 근데 왜 때려? 화가 나게 생긴 거죠, 얼굴이. 근데 반면에 이제 유승옥 씨는 어쨌든 연예인이기 때문에 혹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나요? 연락이 오는 경우는 있죠. 답장을 안 하죠. 아예. 예. 그 전에 상당히 전문 용어가 나왔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된다고. 근데 이 SNS 하면 네. 사실 예전에 싸월드 네, 맞아. 많이 했었잖아요. 네, 미니미. 도토리. 다람쥐도 아닌데 뭐 도토리 굳이 막 그거 모아가지고 사고 또 배경 일종의 하면. 사이버머니였죠 그때 당시에. 그쵸. 네. 거기다 이제 사진도 많이 올리고 쪽지도 좀 주고받았던 기억도 나고요. 누구랑요? 친구들하고 그냥 제 것만 만들어 놓고 그냥 뭐 이렇게 좀 구경만 다녔던. 파도 타기. 맞아. 그게 가수 있지. 이정 씨가 너의 홈피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헤어진 연인의 파도를 타서 찾아가서 일상을 보겠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다람쥐 닮으셨어요. 다람쥐가 뭐 오늘 실패하고 왔는데 또 왜 그래? 심표머니 머리 날릴까봐 이거 지금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거 아이돌 유행하는 거. 좀 쉬었다 가실까요? 우리? 많이 쉽게 나죠. 월드를 통해서 결혼까지 한 스타들이 있다고. 문천식 씨도 승무원과 결혼하셨잖아요.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소녀고요. 비행기를 탔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로 검색해가지고 이름을 찾아가지고 쪽지를 보냈대요. 진심이다. 예, 제가 연예인이지만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서 보냈다. 그래서 여성이 답변이 와서 만남을 가져서 결혼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나도 남자이고 싶다. 왜요? 남자 이렇게 대시를 하는 게 여자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자가 대시하면 좀 약간 이상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약간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돼 이렇게 남자를. 어떻게? 그게 대시야. 옛날 방식 아니야? 아니 옛날 방식인데 그 남자들은 열에 아홉은 와서 말 걸어. 어떻게 쳐다봐야 그 돼? 이렇게 계속 눈을 계속 쳐다보는 거지 그 남자를. 그래서 약간 섹시한 눈빛 한번 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구미호지. 이거 어쨌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SNS가 어떻게 보면 취재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반면에 우리 연애 중이다라고 티를 팍팍 내시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온주환 조보아 커플이 또 그러는데요. 너무 예뻐. 조보아 씨가 인땡땡에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랑 찍은 사진을 올리면 온주환 씨가 바로 댓글을 달아요. 저는 이 사진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조보아 씨 사진에는 예쁘다, 심쿵이다 이런 여러 댓글을 올려가지고 내가 조보아 남자친구다라는 티를 팍팍 냈어요. 대놓고 공개 연애를 하네요. 그런 거 좋더라. 하세요. 조만간 할게요. 있네, 누가 있어. 누가 있네. 뭐 있어? 썸인가? 자, SNS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쨍쨍 뭐 이런 것도 이제 막. 이렇게 아무튼 티를 내는 스타 커플들을 여러분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일반인 커플들도 그 SNS 보면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진 올리고 막 애정 표현하고 럽스타그램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뭐 연예인들이라고 다를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한 커플이면 상관없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을 하더라도 공개적인 그런 데다가 올리는 거는, 왜냐하면 그 연인과 헤어지면 헤어진 연인이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가슴 아프지. 경험담은 아니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여성 얘기하는 거. 근데 저번에 설리 씨가 올리는 건 찬성하신다고. 설리는 예쁘니까. 설리 용서할 수 있지. 예쁜 다 용서. 예쁜 용서 되지. 예. 그런데 이제 몰래 연애를 하다가 SNS를 통해서 오히려 들통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남남이 됐는데요. 소녀시대의 태연 씨와 엑소의 백현 씨. 그 SNS에 자신들만 알 거라고 생각하는 암호화 애칭을 써가지고 나중에 열애 인정하고 나서는 팬들이 좀 배신감을 가졌던. 그리고 지금 이제 결혼하셨지만 제 기억에도 배우 커플 있지 않습니까? 예, 김무열 씨. 결혼 전이었는데 이렇게 술 먹고 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맞아. 그게 남자의 열정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귀여운 외모의 어떤 모 배우가 모 대학생에게 쪽지를 남겨서 좀 그렇게 만남을 좀 갖고 싶다 이렇게 했던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만났어요? 만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뭐 예전에는 SNS가 없던 시절에는 정말 실제로 쫓아가서 막 전화번호 뭐 받기 위해서 노력도 하는데 비교를 좀 해주시겠어요 혹시? 비교라기. 예전과 뭐 요즘 방식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명동 카사노바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데 명동의 어느 카페에 가면 정말 모든 여성들이 그 남자를 사귀는. 그래서 한 수백 명의 여성이 연루되고 심지어 연예인까지 연루됐다. 근데 이제 이분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회부 선배가 밀착 취재를 했어요. 결국 경찰에 입건까지 됐는데, 근데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외모도 평범한데 그 수많은 여성들을 다 만날 수 있었을까? 그분이 이유가 이제 뭡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외제차. 여성 피해 여성들 인터뷰를 해봤는데. 왜 첫 호감을 가졌냐고 하니까 카페 주인인데 그 당시 외제차가 없을 때인데 외제차에 호감을 가지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리고 회원카드를 만들었대요. 그 카페 번호랑 이렇게 적어두면 그 사람이 자기 수첩에다가 등급을 매겼대. A, B, C, D. 근데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유부남인데 심지어는 이제 여러 개 비디오 테이프도 수십 개 발견될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이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외제차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필이 될 수 있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땡땡을 보면 그 외제차 앞에서 이렇게 막 시계 해놓고 막 이렇게 해놓은 사진들 보고 다이렉트 메일 주고받는. 아직 예나 지금이나 이게 차가 문제다. 연예인들이 차 속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 보면 저는 실은 얼굴보다는 시트라든지 차 문짝이라든지 저 차종이 뭐지? 라는 걸 좀 많이 보는데 저뿐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20대 여성들한테 좋아요 많은 게 잘생긴 남자 외모보다 외제차, 슈퍼카. 차에 좀 그래요? 매력을 느낄 것 같아요. 저는 차를 좋아해요. 좋아한다는. 좋아요 많이 누르는구나. 좋아요 누르진 않고 제가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좋은 차를 갖고 있으면 좋아 보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차만 가지고 설마 그 사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만나게 됐을 때 부작용은 없을까요? 솔직히 그 SNS 상에서는 외모를 가장 먼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외모만 보고 좋아했다가 실제로 만났는데 취향이 좀 다르다거나 아니면 성격이 좀 안 맞아서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딱 만났는데 누구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 실제로 그래서 사진으로만 확인을 하고 그 여성을 만나러 가서 택시기사 아저씨와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저기서 내려주세요 했는데 택시기사분이 딱 사진을 보고 유턴할까요? 가장 실제에 가까운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만나고자 하는 사람 아니면 마음에 드는 사람의 친구 거를 들어가 봐요. 그럼 보여요? 왜냐면 친구는 자기가 잘 나오는 걸 올리지 다른 친구가 잘 나오는 걸 올리지 않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네. 많이 해본 것 같은데. 해봤네, 경험자예요. 과거에 뭐 소개팅 같은 거 들어오면 다들 해보시지 안 왔나요? 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자, 없나요? 없네요. 거리네요. 저는 열심히 봤나 봐요. 외모로 만나면 안 돼, 사람은. 마음을 봐야 돼. 마음이 중요한 거. 결혼해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해봤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혼해보신 사람들은 약간 너무 좀 결혼을 했죠. 두 손 모았어요 지금. 죄송하다고. 어쨌든 저 너무 외모로만 기준을 삼는 건 또 SNS의 부작용일 수 있다. 그럼 이제 이야기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드주의보. 헌팅남이라고 하죠. 예. 그 미국인인데 이 데이비드 본드. 야, 멋진 이름 다 갖다 붙여서 데이비 베컴의 제임스 본드의 아시아 각국을 좀 돌아다니면서 네. 이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에게 소위 말하는 헌팅을 하죠. Hi. Hi. Cute. David. I love you. 짙은 스킨십을 나눈 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려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던 사건이고요. 그러면서 아시아 각국에서 굉장히 많은 비난이 쏟아졌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내가 2년 동안 언론을 조작한 거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자극적인 소재니까 언론들이 좀 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사화를 시켜서 트래픽 그거 올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본드의 주장으로는 내가 그 아시아 각국의 언론들을 낚았다라고 표현을 했어. 그런데 그 일각에서는 데이비드 본드의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진위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에 와서 19금 영상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한 스킨십 이런 영상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요? 있어요? 네. 그러면은 외국 남성들에게 헌팅 당하는 여성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 데이비드 본드는 아닙니다만 그 외국 남성들한테 좀 헌팅을 당했던 사람을 만나서 좀 인터뷰를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잠복 수사처럼 이보람 기자가 이렇게 슬슬 이렇게 저 이태원과 홍대를 본인이 헌팅 당하게 본인이 이분 말이 헌팅을 당했을 때는 기분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내가 예쁘니까 접근을 했구나라고 싶었는데 그럼 반대로 좀 헌팅남의 입장은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어요. 그 취재를 나갔던 날에 그 외국인 분이 한국 여성분한테 번호를 따더라고요. 현장을 또 보셨네요. 네. 그 한국 여자들이 어디가 좋아서 접근을 하는 거냐 물어봤는데요. Why? Because you're beautiful and you have a slim body. I like a slim body. Yeah. How was the response from her? Normal. there? Normal.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거는 자기만 알고 있겠다고. 그래도 예의는 좀 지키더라고요. 영업 비밀. 근데 이런 사람들을 픽업 아티스트라고 부른대요. 아티스트가 붙어요? 이 카페도 있더라고요. 진짜요? 맞아요. 만나고 싶어도 말주변이 없어서 못 만나거나 그런 사람들 상대로 뭐 컨설팅도 해주고 뭐 그런 처음에 뭐 이성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는 간단한 유머가 필요합니다. 혹시 풀 있나요? 뭐 말 좀 붙이게. 뭐 이런 예를 들자 약간 비슷했는데 제가 2008, 9년도쯤에 픽업 아티스트가 처음 생겨났어요. 그 당시에 테스트를 해보자. 강남역이 아니라 공주파 방송국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연예인을 번호를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인정하겠다. 그 여자 연예인은 미스 코리아 출신 탤런트. 굉장히 이쁜 탤런트인데 대기실에서 또 매니저 없을 때 매니저를 제가 데리고 나가서 얘기하고 실제 들어보냈어요. 어떻게 번호를 받나? 저희 큰아버지 만나러 왔는데 큰아버지가 여기 높은 곳에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인상이 좋으셔서 그러는데 제가 연락처를 얻고 싶거든요. 핸드폰 번호 좀 가르쳐주세요. 막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끝나고 나왔을 때 물어봤죠. 번호 받았냐니까 번호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냥 웃기다 끝난 거야. 그냥.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조수 기자도 어쨌든 제 취재를 하셨다는 거죠? 픽업 아티스트를 직접 만나서 네. 이런 외국인 헌터남들에 대한 생각을 좀 들어봤어요. 그 전에 본인 전화번호 줬습니까? 아니. 그분에게 안 줬어요? 네. 그분 좀 실패하신 거네요. 그 외국 남성들이 모두 불순한 의도로 여성들에게 접근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데이비드 본드의 경우는 좀 심하긴 심했죠. 제가 그래서 경찰서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남성들이 처벌이 가능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피해자 본인의 신고가 없으면은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여성분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기자분들은 SNS 상에서 직접 만나고
사랑을 키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못된 방향만 아니면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연애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진실성의 여부죠. 항상. 근데 납치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1대1로 말고 한 3대3? 친구들끼리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좋은 아이디어고 그러네요. 실제로 해보셨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해보려고. 정말 계속 계속되는 기자들만의 은밀한 썰. 놓치지 마세요.